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예멘의 후티 군사 기지들을 대상으로 매우 정교하고 정밀한 공습 작전을 실시하여 이 기지들을 사실상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현대전에는 한 국가가 자신의 힘을 속삭이지 않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보여주기로 결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그랬습니다. 달 없는 밤, 작전명 사일런트 썬더가 시작된 새벽에 말이죠. 이 이름은 이제 방위 분야에서 경고이자 선례로 남아있습니다. 조종사 사상자도 없었고 항공기 손실도 없었으며 적의 모든 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치밀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21세기 정밀 전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위였습니다. 작전은 아무도 시작된 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섬광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재만이 있었습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화이트먼 공군기지를 떠났을 때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지역 중 하나로 진입했지만 어떤 레이더도 그들의 접근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을 남기기 위해 투입된 이 폭격기들은 예멘 상공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후티 반군의 견고한 군사시설 20곳 이상을 전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휘소, 벙커, 무기 저장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충격과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멸과 해체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수년간 예멘 깊숙이 자신들의 거점을 구축하며 기지를 요새화하고 통신탑을 은폐하며 견고한 지하 벙커에 무기를 비축해왔습니다. 그들의 대공 능력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지원받고 기술을 개조했으며 심지어 무인기를 격추시킨 적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모든 준비가 허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허세는 들키지도 않고 그냥 무시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발포하지 못했습니다. B-2에 탑승한 조종사들에게 이번 임무는 그저 또 하나의 출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차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오작동, 단 한 번의 탐지로 스텔스는 곧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F-22 랩터, 즉 하늘의 제압을 보장하는 제공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하늘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임무에 도전하는 자가 없도록 하며 미군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공습의 배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주 동안 후티 반군은 주요 지역 해상로에 미사일 발사를 가속화하며 세계 무역로와 민간 선박을 위협해왔습니다. 정보당국은 국제해군 호송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임박하게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보복이 아닌 확실한 결말을 내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외교가 아니라 모든 적대적인 것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완전히 소멸된 후에만 찾아오는 침묵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냉철하게 지켜보는 시선에 의해 입증된 정밀한 전쟁이었습니다. 정찰 드론들이 현장을 선회하며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위성은 타격 후 피해 평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숫자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후티 시설 20곳 이상이 파괴되었고 민간 건물은 단 한 곳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미군 사상자도 없었고 보복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주의를 비판하던 이들조차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밀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절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작전의 중심에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히 레이더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시간을 초월해 비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레이더를 흡수하는 표면과 적외선을 억제하는 배기 시스템을 갖춘 B-2는 수십 년 전에 탐지 불가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사일런트 썬더 작전에서 B-2는 전설이 현실이 된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더십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0파운드 JDAM과 500파운드 정밀유도탄을 모두 장착한 B-2는 단순히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옆에 무고한 이들에게는 손상 하나 없이 목표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인근 민간 건물의 위성 안테나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길 건너 시장의 노점상들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엄격한 인간의 판단과 결합된 표적 소프트웨어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기술은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실 겁니다. 힘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밀하고 명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으시죠. 당신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행동하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의미를 남기는 쪽에 서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임무가 구현한 가치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분석가부터 모스크바의 국방장관까지 모두가 똑같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타격 부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파괴를 가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잔해만 남기고 무사히 귀환했다는 점을요.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고 모든 진정한 메시지처럼 불필요한 말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타격으로 후티의 통신망, 무기 저장고,
그리고 핵심 지휘 벙커들이 해체되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보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후티는 사실상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에 이번 임무는 단순한 능력 과시를 넘어 준비 태세와 신속하고 깔끔하며 단호하게 행동할 의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시범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안정이 위협받을 때 말이죠. 작전 종료, 위협 무력화. 다른 공습들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적의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임무들은 기반 시설을 손상시킵니다. 이번 작전은 위협의 두뇌를 해체했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여진을 남깁니다. 이번 작전은 적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들의 시스템을 눈멀게 했으며 다음 행동을 근본부터 방해했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 최소한의 민간인 피해, 최대한의 구조적 참수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일런트 썬더 작전을 차별화시키는 점입니다. 현대 분쟁의 기록에는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 전환점이 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빈 라덴 급습 바그다디 작전, 그리고 이제 이번 작전이 그 예입니다. 예멘에서의 이 스텔스 폭격은 단순한 폭탄 투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이 모든 기술력과 전략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 적에게 안전한 하늘은 없고 숨겨진 지휘소도 없으며 아무리 깊은 벙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해가 뜨기 전에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전 세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일런트 썬더, 이제 그 이름은 전쟁 지휘실에서 울려 퍼지고 국경을 넘어 속삭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지나간 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들 때문입니다. 후티 기지를 겨냥한 고위험 USB, 폭격기 작전, 실시간 정보, 그리고 무자비한 정밀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실수, 그것도 매우 위험한 실수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예멘 서부의 후티 전투원들은 머리 위로 나타난 어떤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감시 드론이거나 혹은 미 공군이 중동에 순환 배치한 구식 항공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론도 아니었고 오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후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쇄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미사일 발사가 비밀 지휘 구조의 모든 노드를 드러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표 확보, 위협 제거. 후티가 B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빗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노출시켰습니다. 폭격기의 탑재 센서 장비는 다중 스펙트럼 스캐닝의 경이로움으로 시도된 공격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습니다. 적외선 신호, 발사 벡터, 지리적 좌표, 전자 주파수까지 모두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고 사격이 아니라 미국 정보 당국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암호화된 위성피드를 통해 인도양에 위치한 외딴 곳이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군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분석가들은 발사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고 의심을 확인하며 수개월간 흐릿하게 찍힌 위성사진과 불확실한 시긴 신호를 특정 이동식 미사일 네트워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후티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목표 지점이 단순한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는 증거 말입니다. 이것들은 군사 자산이었습니다. 연료 저장소, 암호화된 통신 허브, 그리고 무기 저장고들이었습니다. 정당한 표적이었죠. 수개월 동안 미국은 후티의 자산을 엄격한 억제 태세하에 감시해왔습니다. 2025년 3월 디에고 가르시아의 이 폭격기 6대를 배치한 것은 전 세계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것이었을까요? 혹은 홍해 선박 공격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임무는 전략적 압박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공격과 그로 인한 데이터로 인해 태세는 감시에서 타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행 가능한 정보였고 펜타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밀함을 달성했고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48시간 이내의 승인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투 역사상 처음으로 이 폭격기들이 GBU-57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 MOP, 즉 3만 파운드에 달하는 벙커 버스터를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탄은 지하 시설을 증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목표물이 지정되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B의 접근은 결코 탐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B의 힘입니다. 당신이 알아챘을 때쯤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밤의 작전을 수행하며 이 항공기는 유령처럼 예멘 영공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사다 근처에 위치한 다층의 강화된 지하 벙커 네트워크로 미사일 저장고뿐만 아니라 아덴만에서 해상 공격을 조율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된 통신센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OP 폭탄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투하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 센서들이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지하 지휘 구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작전적으로도 붕괴되었습니다. 수십 건의 암호화된 통신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노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후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후티 미사일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훈련, 지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지역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의 메시지는 여러 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B-2 미사일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선박 항로와 유조선, 심지어 민간 선박까지 위협했던 자산들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이것은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레이더 접촉도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핵 협상 중인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점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외교관들이 대화하는 동안 예멘 상공에서는 더 명확하고 차가운 신호가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B, 이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무기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추적할 수 없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예멘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급유 없이 작전이 가능하다. B, 이는 지하에 있는 것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벙커 버스터를 탑재한다. 이를 투입한 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연극적 과시 능력의 시위였다. MOP 폭탄은 지상 목표물에는 과도한 무기였지만 이번 목표는 지상에 있지 않았다. 이 목표물들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고 깊이 매설되어 있으며 강화되어 있었다. 이는 땅 자체를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무기에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군사 분석가들은 미국이 단순히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번 임무가 다른 중동 작전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타격의 엄청난 외과적 정밀함이었다. 미사일 발사 중에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히 표적 지정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활용되었. 국제법상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으려면 그것이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 B-2의 실시간 센서가 바로 그 증거를 제공했다. 영상, 열화상, 스캔, 정확한 발사 위치 등 모든 자료가 곧 파괴될 대상이 민간 시설도 이중용도 시설도 아닌 군사적 성격임을 입증했다. 이것은 충격과 공포가 아니라 충격과 감시 완벽 입증이었다. 위협은 무력화되었고 검증은 완료되었다. 공습 이후 며칠 동안 후티 선전 채널들은 침묵했다. 평소라면 파괴나 순교를 자랑스럽게 내보였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침묵을 단순히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진정한 혼란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위성 사진에서는 최초 공습 이후 며칠이 지나서도 2차 폭발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연료 저장고나 탄약고가 깊이 매설되어 있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요격된 이란군 교신에서는 예멘 내 손상된 자산을 신속히 대체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감지되었다. 외교 전문에 따르면 작전 이후 이란은 여러 고위험 해상 행동에서 물러섰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테헤란과 연계된 지역 민병대들 또한 자신들의 통신 거점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 역시 감시당하고 있음을 두려워한다는 신호였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시범 모델이었다. 공중, 궤도,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융합된 데이터 덕분에 즉각적인 타격 승인이 가능했다. 전술적 스텔스는 전략적 메시지 전달과 결합되었다. 심리적 억제력은 수적 우위가 아니라 정밀함과 인내심 위에 구축되었다. AI, 드론 군집, 사이버전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시대에 B, 이는 집요한 정보력으로 뒷받침된 유인 항공기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이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었고 정밀하게 조율된 행동이었으며 효과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푸틴은 자신들이 드론이라고 생각한 것에 발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실수로 그들의 위치가 드러났고 72시간 이내에 그들의 전체 네트워크, 수개월간의 공학적 노력,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비, 수많은 암호화된 계획들이 그때까지는 브리핑에서만 언급되던 무기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다. B, 이는 단순히 폭탄만 투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를 투하했다. 그 교리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깊이 도망치고 아무리 영리하게 숨더라도 유령에게 발포하면 그 유령은 복수가 아니라 증거와 정밀함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작전을 고위험 작전으로 만든 이유다. 단순히 파괴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증명한 바 때문이었다. B, 이 폭격기가 후티 기지 공격 임무에 선택된 주된 이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능력 덕분에 정교하고 촘촘한 적의 방공망을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목표물이 요새화되어 있고 지하에 숨겨져 있으며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으로 방어되고 있을 때는 아무 비행기나 보내지 않는다. 유령을 보낸다. 적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전투기를 보낸다. B, 이 스피릿을 보낸다. 미국이 적대적인 영공 깊숙이 위치한 강화된 후티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하 지휘소를 타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도박이 아니었다. 미국은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다.
미국이 행동을 결심하면 어떤 벙커도 너무 깊지 않고 어떤 레이더망도 너무 촘촘하지 않다는 외과적 선언이었다. 목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임무 완료. B. 이는 굉음을 내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듯이 들어온다. 그 레이더 신호는 새보다도 작다. 탐지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탐지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린다. 이것이 바로 후티 기지에 대한 B. 이 임무의 본질이다. 다른 폭격기라면 추적, 조준, 격추당할 곳에 침투한다. 엄청난 정밀 타격을 가한다. 누가 공격당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빠져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라 유령 전쟁이며 실제로 효과가 있다. 후티는 진화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막전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무장도 잘 되어 있으며 견고한 인프라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발사 시스템과 지휘부는 강화된 벙커, 위장된 구조물, 그리고 깊은 지하 사일로에 숨겨져 있다. 이곳들은 취약한 목표가 아니라 요새다. 그들이 하루라도 작전을 계속하면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 운송로, 민간인, 그리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외교는 실패했다. 정부는 핵심 표적을 정확히 지목했다. 이 임무는 실패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민간인이 피해를 입으며 사태가 격화된다. B. 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들이 깊이 숨었으면 우리는 더 깊이 타격했다. 일반 폭격기? 너무 눈에 띈다. 전투기? 탑재량이 너무 제한적이다. 순항 미사일은 요격되거나 오도될 수 있다. 하지만 B는 다른 어떤 플랫폼도 제공할 수 없는 해법을 제시한다. 침투력, 독특한 플라잉 윙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 매끄러운 표면이 결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인다. 겹겹이 쌓인 방어망을 들키지 않고 통과한다. 정밀 타격 탄두, 최대 40, 0파운드의 탑재량으로 지하 복합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GBU, 57대형 관통폭탄을 실을 수 있다. 전 세계적 사거리, 공중급유가 가능해 중간 기착 없이 대륙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미군 인력을 위험에서 멀리 두고 임무 범위도 줄일 수 있다. 자율 타격 능력. B. 이는 함대가 필요 없다. 호위기도 필요 없다. 한 대의 항공기, 한 팀의 승무원, 한 번의 타격, 임무 완료. B. 이는 평범한 폭격기가 아니다. 미 공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B는 장거리, 스텔스, 대형 탑재량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한 유일한 항공기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B의 개발사인 노스롭 그러먼 역시 이 스텔스 기능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어망도 뚫을 수 있다고 확인한다. 공군 글로벌 스트라이크 사령부는 B가 강력하게 방어된 표적을 타격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 War History Online의 국방 분석가들은 B의 플라잉 윙 구조가 레이더파를 반사하는 대신 분산시켜 적 영토 상공을 들키지 않고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주장만이 아니다.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이제 예멘에서 실제로 입증되었다. 후티 반군은 깊고 견고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했다. 하지만 B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방어는 무의미했다. 그들의 자산은 사라졌다. 분명히 하자.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전쟁이다. B는 전략적 정밀성의 정점으로 반드시 타격해야 할 목표만을 정확히 공격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은폐, 전략, 그리고 성공을 택한 결과물이다.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 더 큰 혼란을 만들지 않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 군대를 보내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B는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을 나는 교리다. 실제 임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자. 임무 48시간 전 정보 당국이 후티 미사일 시스템이 재무장되고 재배치된 것을 확인한다. 임무 24시간 전 펜타곤이 공격을 승인한다. B2가 와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준비된다. 임무 12시간 전 항공기가 이륙한다. 대서양 상공과 아프리카의 뿔 근처에서 공중급유가 이루어진다. 임무 2시간 전 최종 표적 데이터가 안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행 중에 업데이트된다. H, 시각, B, 이가 적대적 영공에 진입한다. 레이더 탐지 신호도 경보도 없다. 벙커 버스터가 최적의 궤적으로 투하된다. H+2분, 표적 파괴. 2차 폭발로 탄약고 또는 지휘 소임이 확인된다. H+5시간, 항공기는 탐지되지 않고 이탈한다. 임무가 기록된다. 폭발 지점 반경 1000마일 이내에 미군 인원은 없다. 요란한 축하도 없다. 몇 시간 후가 되어서야 뉴스 속보가 나왔다.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다. 전투기는 조용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타격할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이 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것이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지도자들은 단순히 표적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포위당했다. 중동 전역의 방위 분석가들은 저기서 저런 일이 가능하다면 또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시범을 통한 억제력이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두려움이 이제 우리의 이점이 되었다. 파업 이후 해운보험사들은 위험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표명했다. 적들은 더 이상 벙커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전략을 짜야 했다. B. 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직 안정판이 없어 레이더에 반사되지 않는다. 엔진 흡입구는 열 신호를 감추기 위해 내부에 숨겨져 있고 레이더 흡수 소재 램으로 코팅되어 들어오는 전파를 튕겨내지 않고 흡수한다. 모서리 정렬 덕분에 레이더 반사파가 쓸모없는 방향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단순히 스텔스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부 폭탄창은 항력을 줄이고 사거리를 늘리며 폭격기의 외형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완전히 무장한 상태에서도 구름처럼 부드럽고 메스처럼 날카롭다. B. 이를 조종하는 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다. 이것은 엘리트 임무다. 조종사들은 수년간 훈련을 받고 심리적 선별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44시간 이상 쉬지 않고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적 회복력이 무기체계의 일부가 된다. 후티 타격 작전에서 그 정신적 규율이 완벽한 정밀 타격과 전 세계적 사건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다. 축하도 없다. 조종석 셀카도 없다. 오직 침묵, 정밀함, 그리고 복귀뿐이다. 맞다. B. 이 한 대를 만드는데 약 20억 달러가 든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자. 임무의 확실성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 측 인명피해가 0이라는 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외과적으로 타격해 더 큰 전쟁을 막는 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실패, 사태 악화, 실수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 B. 이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것조차 막는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우리는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첫 비행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B와 진정으로 맞설 상대는 없다. 물론 B-21 레이더가 곧 등장하겠지만 완전히 배치되기 전까지는 B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거리 스텔스 타격 플랫폼이다. 이란의 대리 세력부터 러시아 방공 시스템, 중국의 레이더망까지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압도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필수다. 후티 타격은 B가 결코 구식이 아님을 증명했다. B. 이는 필수적이다. 전투기 호위도 없다. 2차 공격도 없다. 경고도 없다. 단지 전략, 억지력, 그리고 정밀한 결의를 짊어진 채 밤하늘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유령이 있을 뿐이다. 후티의 벙커는 사라졌지만 교훈은 남아있다. 숨을 수도 있고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요새화할 수도 있지만 B가 접근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미국 B. 이 폭격기가 예멘의 후티 지하 기지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 보내는 경고이자 정밀 타격전의 교과서였다. 두 번 들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B. 이 스텔스 폭격기를 지구 반대편까지 보내 지하 표적을 증발시킬 때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후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란에 보내는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다. 그날 밤 후티가 장악한 예멘의 5개의 견고한 지하무기 저장고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 저장고들은 인간의 눈이나 대부분의 레이더 시스템에도 보이지 않는 항공기에 의해 외과적 정밀함으로 지워졌다. 이것은 평범한 공습이 아니었다. 사기를 흔들거나 단순히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1년 넘게 격화되어 온 그림자 전쟁에 가해진 치밀하고 냉정하며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그들의 공격성은 분명히 인지되었다. 그들의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다. 인도양의 작지만 중요한 미군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격한 B. 이 폭격기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타격을 가해 처음에는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이 작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후티가 누구인지, 왜 미국이 가장 첨단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이번 공습이 예멘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B. 이 폭격기는 예고하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떠난 뒤에는 연기와 파괴된 기억만이 남는다. 이번 임무에서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드론, 고성능 탄약을 보관하던 지하벙커 5곳이 한 번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시설들 각각은 탐지와 파괴를 피하기 위해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후 이번 공습이 외과적 정밀함으로 수행되었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위성사진과 항공정찰로 뒷받침되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에 따르면 B. 이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적들이 도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국이 행동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도전장이었다. 그들의 가정은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그들의 벙커는 비어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터가 아니었다. 홍해와 아덴만에서는 민간 및 상업 선박, 상선, 유조선, 인도주의 화물선이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란의 기술과 정보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해상 운송로를 무기화하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점점 더 자주 감행했다. 민간 화물선의 선장이라고 상상해보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로켓이 당신의 선박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는가? 아무런 경고도 없다. 아무런 도발도 없다. 그저 무차별적인 파괴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통로를 통한 해상 운송 세계 상업의 동맥과도 같은 곳이 질식당하고 방해받고 공포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 공습들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물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계 무역, 지역 안정, 그리고 지정학적 교전 속에 휘말린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일이었다. 분명히 해두자. 후티 반군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구축했다.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치명적이고 더 자주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하 벙커를 요새처럼 사용했다. 이곳은 이란에서 공급받은 첨단 미사일의 저장고이자 드론 작전의 전진기지, 그리고 해상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들의 은신처였다. 이 벙커들이 매일 무사히 남아있는 한 생명, 해상 운송, 그리고 지정학적 안정에 대한 위험은 계속 커졌다. 전 세계가 홍해의 이 병목 지점을 주시하며 선박 지연과 손실, 그리고 해상 보험료가 치솟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안전지대는 이제 분화구로 변했다. 이 폭격기들이 하룻밤 만에 그 상황을 바꿔놓았다.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이 폭격기를 출격시킴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첫째, 폭격기를 이란 미사일 위협의 사정거리 밖에 두었고, 둘째, 최대한의 기습 효과와 최소한의 민간인 위험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공습이 아니었다. 이들은 견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깊이 매설된 표적을 타격하여 전면적인 지상전 없이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언론 보도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공습 이후 며칠 뒤 공개된 위성 사진은 5개의 주요 표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분석가들은 이 위치들을 후티가 통제하던 무기 저장고와 이전에 확인된 자료와 대조했다. 디펜스 포스트와 BBC의 보도는 작전의 정밀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깊이까지 입증했다. 정보에 따르면 공습 당시 해당 지역에 민간인 존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국제법상 작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에 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무력화 행위였으며 더 큰 전쟁으로의 확산 없이 핵심 역량을 제거한 것이었다. 미국 국민과 전 세계 관찰자 모두에게 이번 공습은 단순히 해상 운송로를 방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정치적 분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선언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네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융단 폭격도 없었고 민간 건물이 파괴된 일도 없었으며 부수적 피해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것은 절제와 통제,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준다. 현대전에서 드문 삼박자다. 노골적인 전쟁과 회색지대 분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세계에서 이번 일은 미국이 도덕적 정밀함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다.